문제 10번 갑니다. 자, 생식기 감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외 생식기에 미생물이 침입해서 발생한다. 다른 부인과 질환과는 달리 감염되면 질 분비물이 변화됩니다. 그것도 특징적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면 그 특징적인 질 분비물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감염되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주자고요. 정상 질 분비물의 양상과는 다르게 된다. 생식기 감염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급성기 때 질 분비물을 도말, 배양 검사한 후 원인균에 따라 그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함으로써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은 질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잘못된 내용 중 한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A의 특징, B를 위한 교육 내용 2가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 C를 위한 교육 내용 5가지 이상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생식기 감염으로 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질염은 뭡니까? 그게 벌써 기억부터 나오네요. 성인 여성 질염 중 가장 흔하다. 알칼리성 환경, 포인트 줘야 되고요. 단세포 원충류,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월경 직후, 포인트 줄게요. 흔히 성교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성병으로 간주되고 월경 직후 흔히 발생합니다. 뭐예요? 알칼리성 환경, 월경 직후에 흔히 발생하면서 원충류에 의한 감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이죠. 얘 분비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질 분비물의 특징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녹황색의 기포가 많은 다량의 악취 나는 분비물입니다. 질 점막의 외음부의 부종과 홍반이 동반되게 되고 질에 닿기만 해도 심한 동통과 타는 듯한 자결감, 소양증, 그리고 성교통이 나타납니다. 질 점막, 특히 후원계의 과립상에 딸기 모양 같은 출혈 반점을 나타내게 돼요.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칸디다성 질염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 칸디다 알비칸스, 항생제 장기간 사용할 때 질내에 정상균 주어 질의 산성도, 효소를 변화시켜 칸디다 감염이 증가하게 된다. 항생제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거 절대적으로 좋지 않죠. 우리 몸에 정상균을 죽여서 방어기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칸디다균은 주로 위장관을 정상적으로 상주하기 때문에 자주 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분만 시 감염된 모체의 산도로부터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는 아구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증상.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탈락된 상피세포를 많이 포함하고 희고 농도가 짙어.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질 분비물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얘는 임신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칸디다성 질염을 얘기하려면 백색의 짙고 크림 타입의 냉대하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궁경부와 질벽에 노란 치즈 같은 반점이 달라붙어 있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됩니다. 간호중재, 진균성 약물을 국소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리스탄틴이 있죠. 질정이나 질크림을 하루에 한 번씩 7에서 14일간 질 속 깊이 넣어줄 건데 이때 해줄 수 있는 간호, 교육 내용. 대상자에게 투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질크림이나 질정의 삽입을 야간에 하도록 합니다. 왜? 누워있도록 해서 이 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낮에는 질구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니패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탐폰, 지금 질정 질크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탐폰 넣는다고요? 탐폰은 약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질 분비물의 특성, 질염에 따라 특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특징들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임질입니다.
임질, 많은 양, 노랗거나 황록색의 화농성 질 분비물입니다. 화농성이에요. 트리코모나스, 녹황색, 기포가 많은 다량의 악취 나는 분비물. 칸디다성 질염, 백색의 짙고 크림 타입의 냉대야증. 비특이성 질염, 헤모필루스 질염, 질 분비물이 증가되어 있고 묽고 회백색의 균질성의 분비물로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난다. 자궁경부암, 출혈이 있기 전에 다몽색 또는 핏빛을 띤 분비물, 병이 진행될수록 출혈과 질 분비물은 증가되게 됩니다. 자, 임신 중 자궁경관의 점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탈락된 상피세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희고 농도가 짙다. 외음부, 외음염, 장액성이고 농성 분비물입니다. 자,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내용들. 포도당과 소다수 섭취를 줄인다. 당 줄여라. 100% 흰면 속옷을 입고 통목욕보다는 샤워. 무향의 순한 비누로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고 거품 목욕이나 향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속옷을 비누로 삶고 곰팡이균을 줄이기 위해 뜨거운 건조기에 말리고 젖은 수영복은 바로 벗고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질 스프레이, 탈취제 사용은 피하고 팬티 스타킹 착용을 피하고 무향의 화장지를 사용하고 앞에서 뒤로 닦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 11번이에요. 성전파성 질환은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군을 말하는 것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충류, 기생충 등 총 30여 가지의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임질에 대해서 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미술친 A에 대해서 B의 특징, C 두 가지, D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조제. 임질, 성교에 의해서 전파되는 가장 흔한 질병. 임질의 원인균은 그람 음성균인 쌍구균으로서 하부 생식기관의 점막에 가장 흔히 감염되는 임균이다. 이 균이 사멸되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사멸되는데? 건조하고 전홍도의 살균액에서 비눗물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관리만 잘해줘도. 자, 증후와 증상. 질에 노출된 지 3에서 5일 만에 여성은 질 분비물이 분비됩니다. 특징적인 질 분비물 뭐였어요? 많은 양의 노랗거나 황록색의 화농성 분비물, 때로는 허리가 아픕니다. 임질이 진행되면 음부와 직장 상피의 과다 성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어서 스킨샘염, 바르톨린 샘염, 방광염, 직장염, 난관염, 골반 감염, 복막염을 초래합니다. 지금 질염에서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전신적인 임질은 관절염, 심내막염, 심장근염, 뇌막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 요도구, 직장, 자궁경부, 바르톨린샘에서 검사물을 채취해서 직접 도말, 현미경 검사 혹은 TM 배지에서 배양 검사할 거예요. 임균이니까 균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확진 검사, 당분해 검사, 형광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임신 중의 임질. 감염된 상태에서 분만을 한다면 심한 산욕기 감염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30에서 35%는 산도를 통해 감염되게 되고 가장 흔한 것은 안구 감염. 자, 비인강, 질, 항문, 귀 등에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신생아가 모체의 산도에서 임균에 접촉하게 되면 결막염이 초래될 수 있어요. 결막염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신생아의 눈에 1%의 질산을 한두 방울 점적 주입해서 결막염을 예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매독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치읓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밑줄 친 A의 특징을 쓰시오. 매독 기억하셔야 되죠. 자, 원인균 트레포네마 팔리름입니다. 스피로헤타균이고요. 피부 상처로 성교 중에 침입하게 되고 잠복기는 10일에서 90일. 선천성 매독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천성 매독. 인부가 매독균에 감염돼서 태아가 선천성 매독아가 되는 겁니다. 임신 18주에서 20주 이전에는 니은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감염돼서 유산사선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부가 매독에 걸렸을 때 무조건 임신 20주 이전에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18주에서 20주 이전에는 태반이 이 매독균을 막습니다. 태아에게 가는 것을 막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유사한 사상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 매독인 인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매독균이 태반을 통과해서 선천성 매독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독 분류하셔야죠. 1기 매독, 단단해요. 특징들 같이 보셔야 돼요. 단단해요. 통증이 없는 결절이에요. 구강턱, 외음, 항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경성하감, 주위에 임파절이 증대되고 두통, 전신권태, 체온이 약간 상승하게 돼요. 자, 2기 매독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전신의 피부, 점막에 나타나고 반점, 구진, 인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편평콘딜롬은 외음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제2기 병소로 그 특징을 보면 둥글거나 난형의 병소로 가장자리는 약간 경화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경화되어 있고 표면은 습하고 회색의 괴사성 삼출액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2기로서 편평콘딜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잠복 매독입니다. 매독의 2기가 2에서 6주간 지속된 이후의 상태로 모든 증상이 사라진 상태. 3기 매독, 고무종 또는 매독성 궤양입니다. 자, 신경 매독으로 중추신경을 퇴화시키고 매독성 고무종이 외음이 발생하고 괴사와 궤양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흔한 3기 매독 병소는 매독성 궤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1기, 2기, 잠복, 그리고 3기예요. 1기 경성화감, 2기 편평콘딜롬, 3기 잠복, 3기 매독은 고무종, 매독성 궤양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별검사는요. 비매독 항원검사법 VDRL 테스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자, 확진검사 매독 항원 시험법으로 TPHA입니다. 자, 3기 매독 시에는 뇌척수액 검사로 확진하게 되고요. 치유 그리고 재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뮤노글로불린 M 항체가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페니실린으로 사용합니다. 성전파성 질환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치료하는 것, 치료 24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실시하게 돼요. 문제 12번입니다. 자궁근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궁근종 출제 빈도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성 생식기계 양성 종양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양성 종양이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겠어요.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치읓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의 이유, B를 유발하는 자궁근종의 월경곤란 증상을 쓰고 밑줄 친 C를 5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궁근종, 난소의 기능이 왕성할 때 근종이 잘 자랍니다. 왜요? 난소 기능이 왕성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이 근종과 관련이 있거든요. 초경 이전이나 폐경 이후에는 발생이 드뭅니다. 왜냐면요, 이때에는 이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폐경기 이후에는 근종의 크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유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에 의존해서 근종이 성장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증가되어 있을 때 에스트로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근종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요. 초경 이전,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드물거나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근종 얘기할 때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분류 얘기할게요. 이 분류가 출제가 2번이나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분류 3가지가 있어. 2가지는 얘기해 주고요. 나머지 1개 뭔지 써. 요런 유형. 그리고 나서 있잖아. 자궁 내막 바로 아래에 발생했어. 어느 유형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분류에 뭐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자궁 근종의 분류입니다. 자궁 내막 바로 아래에 발생한 것으로 약 5%를 차지하는 것. 얘는 점막하 근종에 대한 얘기예요. 자궁 근종의 크기,
출혈의 원인이 되기 쉽고 육종성 변성의 위험이 많고 육경을 형성하여 자라거나 작은 경부나 질내로 이탈되기가 쉽습니다. 점막하 근종입니다. 작은 근종의 대부분이에요. 작은 근종의 대부분 어디에? 근육층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층 내 근종이에요. 크기가 크고 다발성일 때는 자궁이 현저하게 커지고 결절이 뚜렷하고 견고해집니다. 점막하, 그 다음에 근층, 그 다음은요.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바로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장막하 근종이죠.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장막이죠. 복막 바로 아래, 장막하 근종이에요. 그래서 분류가 점막하 근종, 근층 내 근종, 장막하 근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두시고 특징 봐주시면 돼요. 자, 점막하 근종과 함께 육경성으로 자라고요. 임신이 동반되면 종양 표면을 지나가는 혈관이 터져서 다량의 폭각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 빈혈이에요. 얘와 관련해서 얘를 유발할 수 있는 월경곤란 증상. 자궁 근종에서 월경곤란 증상이 나타나는데 얘가 빈혈을 유발할 거예요. 얘에 대해서 쓰라고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기출이에요. 자, 비정상 자궁출혈로 월경과다 부정 자궁출혈을 보이게 됩니다. 월경과다 부정 자궁출혈. 많은 여성에서 이 두 가지 모두 나타난 불규칙 과다월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월경량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심한 빈혈이 초래돼요. 자, 골반 통증,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요? 압박감이 나타나요. 왜 압박감이 나타나요? 왜 골반 통증이 나타나요? 이 근종이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니까 나타나는 거. 이물촉지 나타납니다. 그 근종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자, 2차성 변성 역시 얘도 기출된 바 있습니다. 특징을 보고 어떤 변성인지를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2차 변성 중에서 가장 흔하고 근종 자체 혈액 공급 장애로 발생하게 된다. 절개한 단면은 근종의 소용돌이 형태가 사라지고 조직이 균일하게 보인다. 초자화에 대한 얘기. 투자성 변성이 액화된다. 투명액, 젤라틴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낭포를 형성한다. 그래서 낭포화. 근종이 혈액순환 장애로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면 괴사가 되죠. 화혈성 괴사가 형성된 후 인산칼슘, 탄산칼슘 등이 근종에 침착하게 된다. 칼슘이 침착하게 되면서 단단하게 변화됐어요. 석회화에 대한 얘기. 근종이 자궁각내로 돌출하면서 자궁 내막이 얇아지거나 육경이 꼬여 괴사된 조직의 연쇄상 구근 등의 화농성 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점막하 근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감염이 되고 화농이 생기고. 근종에 혈액 공급 장애 생기면 당연히 괴사 오죠. 감염, 육견성 근종이 염전으로 발생하게 된다. 염전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공급 장애 오니까요. 자, 근종의 내부에서부터 검붉은 출혈성 색채를 띠게 되고 진행된 초자화의 변성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물게 지방 변성이 생길 수 있고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특히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폐경기 이후에 자궁 출혈을 동반하면 육종성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의심해야 한다. 근종과 임신과의 관계. 생식작용에 방해를 줘서 불임을 유발하거나 임신 일기에는 유산의 원인이 된다. 점막하에, 근층 내에, 장막하에 종양 덩어리가 생겨요. 얘가 커지면서 당연히 자궁강을 좁게 만들겠죠. 임신 2기에는 증상이 없던 자궁 근종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괴사성 변성의 일종인 적색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임신 3개월 분만 시에는 출혈, 자궁 무력증, 드물게는 산도의 기계적 폐쇄를 초래할 수 있다.
분만 후에는 자궁 이완으로 인한 산후출혈, 자궁 내막염이 유발될 수 있다. 자, 점막하 근종은 착상을 방해하거나 초기 유산을 유발하게 되고 근종이 크면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게 돼 자궁 내 성장 지연, 분만 3기의 태반 박리를 방해해서 산후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근종과 임신과의 관계, 이거 연결시킬게요. 시기와 함께 같이 연결시킵니다. 외과적 수술요법. 일반적으로 근종이 작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얘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변 두쪽에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할 때가 있어. 그럼 언제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종의 크기가 크고 그럼 문제가 생겨. 그리고 얘가 빨리 자라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팔랍할 거라고요. 팔랍하는데 얘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요. 그때 수술을 할 겁니다. 근종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임신 12주 이상을 얘기할 거예요. 자, 이상 자궁 출혈로 인한 빈혈이 나타나는데 이 빈혈이 심한 빈혈이라고 얘기했어요. 월경과다를 동반한 정막하 근종, 육경성 근종, 근종에 의한 방광 직장 압박이 있는 경우,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자궁 내막증과 같은 골반 질환과 동반된 근종, 급격하게 자라나는 근종, 폐경 후에 크기가 커지는, 폐경 후라면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문제라는 사인이죠.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절제합니다. 자궁절제술의 정증입니다. 자, 문제 13번 갈게요. 보건교사가 자궁경부암의 발병 요인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발병 요인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자궁경부암 중요한 질병이긴 하죠. 그죠? 얘와 관련해서 백신 그 스케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원인 보호합니다. 조혼, 첫 성교의 나이가 어리거나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 성 파트너인 남성의 음경에 포경 상태이거나 형결하지 못한 경우, 하부 생식기에 성 전파성 감염의 경험이 있거나 특히 단순 포진, 클라미디아 감염이 있는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 흡연, 경부 상핀의 종양과 외음 상핀의 종양의 평양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다수의 성상대자를 가진 경우, 정제의 DNA 이상, 구직, 콘딜롬 등의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낮은 사회 경제 상태와 낮은 교육 수준이 있는 경우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문제 14번 갑니다. 동료 교사와의 상담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A, B 검사 시행 목적을 쓰시고 C의 이유, D가 나타난 이유, 그리고 E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지금 유피낭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피낭종, 최근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로 기억해 두세요. 자, 3일 전 병원에서 유피낭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계획 중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일반 혈액 검사도 하고요. 골반 초음파 검사도 하고요. 혈청 CA125 검사도 했습니다. 이 검사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쓰시오라고 문제 됐습니다. 골반 초음파, 고형 성분이나 유두상 투형이 증명될 때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청 CA125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목적, 난소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CA125가. 자, 그래서 혈청 종양 표식자인 CA125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해서 본다는 얘기죠. 골반 내 종양이 촉지되면서 혈청 CA125 수치가 높은 경우 악성 종양에 대한 예측력은 96%나 됩니다. 자, 난소 설상 절제술이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유피낭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보통 일측성으로 발생하고 유피낭종은 일측성이 아니라 보통 양측성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장기를 압박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급성 통증이 발생한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 염전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급성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낭종 안에는 피지, 머리카락, 피부, 치아, 뼈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유래된 성숙된 조직을 함유하고 있는 양성 기형종입니다. 낭종 내 피부, 모낭, 털, 피지선, 땀, 분비선, 치아 등 외배엽에서 유래된 조직이 흔하게 관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유래된 성숙된 조직을 함유하고 있는데 외배엽에서 유래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야. 설명해 주시면 돼요. 난소 설상 절제술 할 수 있어요.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난소 조직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설상으로 절제하는 것으로 효과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지만 보통 여기 포인트. 배란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배란 자극. 시상하부 뇌하체, 난소, 자궁 내막 호르몬 분비 축에 자극을 줘서 배란과 월경 주기를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왜 한다고요? 배란과 관련되어서 한다고요. 유피 낭종에 대한 얘기. 자, 5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여성의 사회문화적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피임을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피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 이 분류부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피임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작용 원리.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 피임 방법을 하는가? 방법.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주의점이나 관리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피임을 하는 겁니까? 요거 설명하는 게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이나 응급 상호 피임약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 뭐야?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건교사로서 인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 거예요? 성폭력 발생 후 관리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강간상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그 강간상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1번 갈게요. 피임은 의도적으로 임신을 예방하는 것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비춰서 볼 때 중요한 지식이 되고 남녀 상호 간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A 6가지, B 3가지,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복용 방법을 차례대로, C를 4가지, 미음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디귿에 대해서, E, F에 대해서, G를 2가지, H 이유에 대해서, I를 일으키는 피임약의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임 얘기합니다. 피임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임 조건을 6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임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겠죠. 효과성입니다. 피임 방법의 효과는 실패율로 나타낸다. 수용성,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보건성, 이게 일시적이어야 해요. 피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임신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중지하면 임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는 경제성,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 안정성, 간편해야 돼요. 그래서 효과성, 수용성, 보건성, 경제성, 안전성, 간편성 이렇게 6가지가 피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피임 방법 첫 번째로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작용에 대해서. 첫 번째,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 활동을 억제해서 FSH와 LH 분비를 불충분하게 하고 이는 난포 성숙을 방해해서 배란을 억제한다. 먹는 피임약, 호르몬제잖아요. 그 호르몬을 이용해서 시상하부, 뇌화 수체, 그리고 난포, 난소의 그 축을 방해할 겁니다. 자궁 내막의 성숙에도 변화를 초래해서 착상이 어려운 자궁 환경을 만들 거예요.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의 주기가 돌아갔죠. 자궁 내막에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 내막의 환경을 만들 겁니다. 자궁 내막에 직접 작용해서 경구 피임제 복용 후 1에서 4일 되면 자궁 내막은 호르몬 쇠퇴의 결과로 탈락이 일어나 출혈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착상은 어려울 거예요.
소퇴성 출혈이라고 하죠. 자, 복용 방법이에요. 월경 주기 첫날, 출산 후, 유산 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경구피임제, 이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오늘 까먹은 거예요. 오늘 먹어야 되는데 오늘 까먹었어. 그러면 생각났을 때 바로 먹으면 돼요. 가능한 한 바로 복용하고 다른 피임 방법 사용은 불필요하다. 2일 동안 복용 안 했어요. 그랬을 때 그동안 1주에서 2주 동안 복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복용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2일간, 이틀간 하루에 2알씩 복용을 하고 7일간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응급 피임약을 5일 이내에 복용합니다. 자, 그동안 3주간 복용했는데 2일 동안 복용 안 했어요. 나머지는 버리고 같은 날에 새 피임제로 시작합니다. 자, 3알 이상, 3일 이상 복용을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버리고 같은 날에 새 피임제를 시작하면 돼요. 완벽한 피임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피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피임 방법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자궁내 장치, IUD, 얘 너무 중요하죠? 출제 빈도 높은 편이에요. 자, 작용, 정자의 이동을 방해한다. 난관의 연동 운동을 변화시켜 난자의 난관 이동을 정상보다 빠르게 한다. 자궁벽의 국소적 염증 반응,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증가시켜 자궁내막의 착상을 방해한다. IUD 내에 함유되어 있는 구리 성분이 내막 세포의 성장을 방해해서 착상을 못하게 하므로 피임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용 4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IUD의 대표적으로 미레나, 루프 안에 미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일정량의 미음이 자궁 내에만 분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합니다. 정자가 난자에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자궁과 난관 내에서 정자가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자궁 경부 점액을 끈끈하게 하는 호르몬이 뭐였죠? 바로 프로게스테론이죠. 에스트로겐이 견사성이 높았다면 얘는 끈끈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부작용 볼게요. 자, 지속적인 월경 과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제일 큰 문제예요. IUD의 제일 큰 문제. 그렇다면 자궁내 장치를 제거합니다. 간헐적 월경통이 있을 수 있으나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는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침습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감염의 가능성은 언제나 높습니다. 자궁내 장치의 자연 배출과 이탈로 인해서 피임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엔 자연 피임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월경주기 이용법이죠. 작용원리, 여성의 생리주기를 이용해서 배란 기간 동안 금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각 주기에서 월경 첫날을 1일로 해서 최장 주기와 최단 주기를 계산할 겁니다. 최단 주기에서 18을 뺀 수가 금욕을 시작해야 할 첫날이 되고 최장 주기에서 11을 뺀 수가 수장 가능한 마지막 날이 돼요. 두 번째, 기초체온법, 작용원리. 배란 후 뭐가 분비하게 되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하게 되죠. 이 프로게스테론이 체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시킨다고요. 체온을 상승시키는 요 구간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각 월경 주기에 6일째부터 측정하였던 체온보다 체온이 약 0.2에서 0.5 정도 3일 연속 높다면 배란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배란 전에는 대개 36.6도 이하이다가 배란 후에는 그 이상에서 체온이 감소하지 않게 되고 배란쯤에는 기초 체온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체온이 상승된 배란 후 3일 저녁부터 월경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은 안전기로 선교를 해도 무방합니다. 기초 체온 원리를 사용한다. 무엇에 대한 반응?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반응. 자궁 경부 점액 관찰입니다. 자궁 경부 점액이 그 난소 주기에 따른 호르몬에 따라서 특징이 바뀌었죠. 달라졌죠. 작용 원리.
배란 시와 배란 전에는 어떤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요.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우세해요. 그래서 점액이 특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됐는데? 자, 월경혈이 멈춘 후 2에서 4일 동안은 건조합니다. 이때는 경부가 점액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배란에 가까울수록 다량의 수양성, 맑고 미끌거리는 마치 달걀의 흰자 같은 분비물이 나오게 된다. 이게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배란이 나타난다. 배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의 수정일이 되는 거죠. 자, 배란이 가까울수록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 주기를 잘 생각해봐요.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했을 때 LH가 분비되면서 황체가 형성된다.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하면서 LH가 분비가 되면서 뭐가 된다? 배란이 된다.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하게 되면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할수록 요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 요런 특징이 극에 달할수록 최고 수정일이다. 배란 얘기하는 거. 배란 후에는 황체가 형성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점액의 정도가 높아져 찐득찐득하게 되면서 흐리게 됩니다. 자, 응급피임약 얘기를 해보죠. 자, 응급피임약의 작용입니다. 단기간 강력한 폭발적인 호르몬의 노출에 의해서 폭발적인 호르몬이에요. 배란이 지연, 억제, 정자나 난자의 난관 통과를 방해해서 수정 자체가 억제됩니다. 첫 번째 작용은 수정 억제예요. 자, 두 번째는 수정됐다 하더라도 착상을 억제시킵니다. 자궁 내막을 변형시켜 착상을 억제합니다. 자, 유제프 응급피임 방법.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약 한 번 복용하고 그리고 12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복용을 하는데 꼭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꼭 72시간 이전에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유. 자, 응급피임약은 착상되는 것을 막을 거잖아요. 수정되는 것을 막고 착상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착상된 이후, 즉 임신이 성립한 이후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착상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72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므로 72시간 내에 약물을 복용해야 됩니다. 자, 오심 나타날 수 있어. 오심 왜 나타나? 역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오심을 일으키는 피임약의 성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고용량이라서 이 고용량의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이 오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용 1시간 전에 항구토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다음은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폭력의 개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행동 장소에 불문하고 개인의 성적 의사에 반해서 강압에 의한 성적 행위, 이를 위한 시도, 원치 않은 성적인 언급, 접근, 성매매 행위, 기획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대처 방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육 내용. 폭력 상담소나 각종 위기 전화 상담소에 전화를 하고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병원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도록 증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 성전파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건과 가해자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모두 적어두도록 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심리상담소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굉장한 PTSD를 남기게 되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입해서 자조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강간 후 생존자가 경험하는 많은 증상들을 강간상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강간상해 증후군을 보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을 3단계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밑줄 친 A를 3가지 쓰고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첫 번째는 급성기입니다. 첫 반응은 매우 심한 두려움, 강간 중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매우 심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굉장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샥,
불신, 부정과 같은 초기 반응이 나타나고요. 굴욕감, 당황함, 목욕해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싶은 욕구, 분노, 불안감, 무력감, 자신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가지면서 마음에 몇 번이고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급성기가 지나면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역할을 재개하게 되는 외부 적응기 시기로 가게 됩니다. 진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니은과 디귿에 의한 적응일 뿐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내 정서, 감정이 해결됐다기보다는 부정과 그리고 억압에 의한 하나의 방어 기전이에요. 진정은 되었지만 사실 방어 기전에 의한 반응일 뿐이다. 이 기간은 일생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회복 기간이 됩니다. 자, 재조줍기로 갑니다. 강간 경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그리고 억압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반응이 계속된다면 적응 기전은 황폐화되게 됩니다. 소진될 겁니다. 재조줍기에 이르면 억압감, 불안감, 강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게 되고 자아 개념이 변하게 되면서 강간에 대한 감정이 해소될 수 있어요. 강간상의 증후군, 출제 빈도가 아주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없죠. 하지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챕터 6으로 가서 난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난임 얘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예요. 무엇을 난임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사정해내는 방법들.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난임 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한 가지,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A, B, 이유, 그리고 C의 난임 치료 효과 기전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임이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난임은 임신 가능한 연령의 부부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생할 수 있는 임신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 기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준은 1년. 자, 여성의 난임 사정, 남성의 난임 사정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성의 난임 사정으로 배란 사정할 수 있어요. 월경력을 조사하고 기초체온 검사하고 자궁 경관 점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궁 및 복강 요인을 사정하기 위해서 자궁 난관 조영술을 할 거예요. 자궁과 난관을 본다는 얘기예요. 조영제를 경부에 주입하게 되고 그 흐름을 관찰하면서 자궁 그리고 난관의 해부학적 특성을 관찰하고 토시 영상으로 난관 통기성, 난관 강의 상태, 자궁 내막 상태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겠다는 얘기죠. 월경 후 2일에서 5일경에 검사합니다. 왜 이때가 가장 좋을까요? 수정된 난자가 난관을 통해 복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시기를 찾는 거예요. 월경 후 2일에서 5일경, 수정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수정란이 있다면 이 난자가 복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란이 없는 시기를 택한다는 얘기. 월경 후 2에서 5일경은 월경이 끝난 직후여서 개방된 혈관이 없고 모든 월경 부산물이 배출된 후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색전증의 위험, 월경 부산물이 난관을 통해 복강으로 들어갈 위험도 굉장히 낮을 때. 그래서 월경 후 2에서 5일경에 검사합니다. 자, 자궁난관 조영술을 하면서 경갑통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경부를 통해서 조영제가 들어가는데 왜 경갑통을 느껴요? 조영제 주입 후 10에서 15분 내에 복막관 전체로 조영제가 퍼지게 되면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경갑통을 느끼는 겁니다. 검사 자체가 진단과 함께 치료적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왜? 자, 난임 치료 효과도 있는데 조영제가 통과하게 되면서 꼬인 난관을 풀어줄 수도 있고 난관 점막의 선모 운동을 자극해서 난관의 점액 찌꺼기를 제거할 수도 있고 유착이 용해되기도 하고 조영제 자체의 정균 효과 때문에 난임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기출된 바 있죠. 자, 복강경 검사.
복강을 통해서 카메라 넣어서 볼 거예요. 렌즈 넣어서 볼 거예요. 자궁강이나 난관강 내부를 볼 수 있다. 지금 복강으로 카메라 넣는데, 렌즈 넣는데 자궁강을 볼 수 있어요? 복강과 골반 장기를 볼 수 있죠. 복강경이라고요. 복강 내로 렌즈 넣어요. 자궁, 난관, 난소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복막으로 인한 난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지만 자궁 내부를 볼 수 있진 않아요. 난관 내부를 볼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궁, 난관 조영술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난임 사정, 여성의 기초검사는 다양하고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남성의 기초검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성부터 하는 게 좋아요? 남성부터 하는 것이 좋아요? 남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정액검사, 성교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성간호학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요. 여성이니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나 증상들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나 증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호르몬과 관련해서. 호르몬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호르몬을 가장 중요하게 봐주세요. 얘를 기초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쌓아가면서 변화도 보고 증상도 보고 문제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기출과 그 기출의 유형, 기출의 내용과 기출의 유형을 분석해 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해 나가면서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역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키포인트 되는 문장이나 단어들 꼭 주의 깊게 보시면서 기초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초 위에 쌓아가듯이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